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노드 MCU 여섯 번째 시간, 오늘은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드 MCU를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노드 MCU는 사실 이전 강의 1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다섯 번째 강의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두이노를 경험하셨다면 아두이노와 별반 차이가 없는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볼 와이파이 사용, 그 다음에 와이파이 프로토콜을 이용한 IoT 플랫폼 사용 등등은 노드 MCU만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흥미롭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와이파이, 노드 MCU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웹 서비스의 전체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와이파이를 이용한 IoT 디바이스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웹 서비스 구성 요소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웹 서비스, 우리가 10년 넘게, 20년 넘게 웹 서비스를 사용했는데요. 그 사용할 때 그 20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재나 웹 서비스의 구조는 거의 이렇게 많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는 크게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IoT에서는 IoT 디바이스가 또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IT 계열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구성 요소의 주 요소였지만 IoT 시대죠 지금. IoT 시대이기 때문에 디바이스에다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이렇게 사물 인터넷까지 연결이 되면 이게 사물 인터넷을 위한 웹 서비스 구성 요소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겠고요. 타블렛이 될 수도 있겠고, PC가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매체가 다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PC, 모바일, 스마트폰, 타블렛 등에서 주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브라우저가 대부분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브라우저 또 내지는 앱, 앱 등이 이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있어요. 서버는 무슨 역할을 해요? 클라이언트부터 뭔가 요청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공한다든가 어떠한 작업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로그인을 지시하면 로그인 로직이 쭉 진행이 되면서 이 사람은 로그인이 가능한 사람인지 또는 로그인이 안 되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떠한 은행에 금융 거래를 해요. 그럴 때 금융 서버에다가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제일은행이면 제일은행에다가 어떤 입금 내지 출금을 지시를 하면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서 서버는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출금이 완료됐습니다를 갖다가 다시 리스폰스 해줍니다. 클라이언트한테. 자, 그 다음에 IoT 디바이스가 있어요. IoT 디바이스는 서버가 IoT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oT 디바이스에 LED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LED를 켜라, 꺼라, 온오프 하는 컨트롤 될 수가 있겠고요.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있으면 모터를 돌려라, 스탑해라, 스타트해라, 스탑해라 등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IoT 디바이스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센서가 있어요. 토양 수분 센서라든가 온도 센서, 습도 센서, 광 센서 등이 있어요. 그러면 빛의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지금 현재 수분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온도와 습도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IoT 디바이스는 모니터링해서 서버에 줍니다. 그러면 이 서버는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그냥 자체적으로 가공해서 데이터를 축적할 수도 있지만 클라이언트한테 물이 너무 부족하면 물이 부족하대요라고 푸시 알람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온도가 너무 높아요.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등등의 그런 알람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와 IoT 디바이스의 관계가 이런 관계에 있다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관계?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어떻게 리퀘스트 요청을 해요. 뭐가 됐든지 간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서버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리스판스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요청이 불을 켜라라고 하는 어떤 디바이스를 컨트롤 해야 되는 그런 요청이라면 서버는 IoT 디바이스를 컨트롤합니다.
컨트롤 지시를 하는 거죠. 자, IoT 디바이스가 온도가 올라갔어요. 가스가 노출됐어요. 뭔가 스테이터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값을 다시 서버 쪽으로 넣어서 서버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갖고 있는 거와 동시에 어떤 사용자한테 클라이언트한테 그 상태 스테이터스를 노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캐스트 컨트롤 모니터 리스판스로 구성되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노드 MCU 가지고 이런 와이파이 통신을 이용해서 이런 IoT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 클라이언트는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겠고요, PC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타블렛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냥 클라이언트는 아무런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자, IoT 디바이스 간단하게 만들면 돼요. 뭐를 이용해서? 노드 MCU를 이용해서 우리가 했던 뭐 LED나 아니면 토양 수분 센서 등을 이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얘는 컨트롤할 수 있고 얘는 모니터링 할 수 있죠. 만들면 됩니다. 이거 별 문제 아닙니다. 자, 문제는 서버인데 서버를 하나 만든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단시간에 서버를 구성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클라이언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있어요. 있고 노드 MCU도 하나의 여기도 메모리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노드 MCU에 서버와 아주 코딱지만한 간이 서버,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하는 서버와 IoT 디바이스를 같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요청을 해요. 만약에 요청이 LED를 켜라, IoT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요청을 주면 이 서버가 먼저 받아요. 받아서 이 서버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IoT 디바이스 LED에 불을 켤 겁니다. 만약에 꺼라, LED를 꺼라, 오프라는 명령을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버가 받은 다음에 서버가 끄랜다, 꺼요. 그죠? 그러나서 끈 상태를 다시 리스판스 해줍니다. 그럼 스마트폰에는 불이 꺼졌다 또는 불이 켜졌다 등이 표시될 수가 있겠습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한 IoT 디바이스 컨트롤, 스마트폰의 와이파이를 이용한 LED 컨트롤, 방금 한 얘기와 동일한 얘기인데요. 스마트폰의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리퀘스트 던집니다. LED를 ON해라 또는 OFF해라 던집니다. 그러면 노드 MCU는 LED를 ON하거나 OFF하고요. ON했습니다, 켰습니다, 껐습니다를 다시 스마트폰에 리스판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로 구성 살펴볼까요? 회로 구성은 LED를 갖고 할 거기 때문에 디지털 노드 MCU의 디지털 4번에 LED 플러스 그걸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드 MCU 그라운드에 마이너스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노드 MCU가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간단하게 LED를 꽂고 LED를 아까 디지털 4번에다 꽂는다고 했죠. 그래서 디지털 4번에다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꽂고 디지털 4번이면 여기네요. 그라운드에다가 또 그라운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요. 잘 보이게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위한 소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배포되고 있는 프로젝트 6번에 있는 예제입니다. LED 컨트롤 바이 ESP8266 INO 파일을 여시면 되겠는데요. 자, 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6번에 자, 이 파일입니다. 네. 자, 파일 좀 길죠? 자, 긴데 이거를 직접 지금 코딩하기보다는 코드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쭉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외워서 직접 코딩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IoT 플랫폼 또는 클라우드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요.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그 노드 MCU에 간단한 서버 역할을 할 수 있는 코드를 몇 개 넣어서 이렇게 서버와 IoT 디바이스를 구현해 보는 예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쭉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서버가 구성되고 IoT 디바이스가 컨트롤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ESP8266 가지고 인클루드 합니다. ESP8266 헤더 파일.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헤더 파일,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와이파이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줬습니다. 자, 다음에 상수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하나 정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노드 MCU가 이 노드 MCU가 와이파이 통신을 이용해서 외부 네트워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공유기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에 일단 붙어야 되겠죠. 붙어서 그걸 통해서 세계 곳곳에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는 건데요. 얘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여러분들 학교나 집이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등등의 공유기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유기에 붙기 위한 뭐예요? 계정과 아이디입니다. 이건 제 방,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작업실의 방의 계정과 패스워드고요.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때는 이 소스에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계정과 패스워드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공개형이에요. 그러면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공개형은 비밀번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어도 되고 들어가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를 보면 LED에 갖고 디지털 4번 핀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서버 객체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서버 객체를 80포트 80포트를 하나 서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소스가 바이너리화 돼서 컴파일 돼서 바이너리로 어디 들어가요? 노드 MCU 들어가는 거죠. 그 노드 MCU에 들어가서 노드 MCU 안에서 와이파이 서버를 하나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와이파이 서버의 포트 번호는 몇 번이다? 80 포트를 이용한다 라고 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자, 다음에 셋업이에요. 셋업에 들어 시리얼, 요거는 뭐 시리얼 모니터하고 딜레이 0.1초 정원 머물고요. 핀 모드 설정해줬고요. 디지털 라이트에서 일단 껐습니다. 핀 모드 디지털 4번을 갖다가 디지털 4번이죠. 디지털 4번 핀을 출력용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에서 껐습니다. 일단 불을 꺼놔요. 그 다음에 시리얼 프린트 한 점 띄고 커넥팅 출력해주고 SSL ID 어느 계정 하운룸이라는 요 계정에 붙기 위한 그 단계를 이렇게 시리얼 모니터 출력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에 와이파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와이파이 비긴 와이파이 시작하겠다. 시작한다는 거는 와이파이 공유기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노드 MCU IoT 디바이스가 붙겠다는 얘기예요. 붙을 때 반드시 두 가지 정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계정과 패스워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와이파이 공유기에 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붙는데 만약에 붙었어요. 시도를 했어요. 트라이 한번 하죠. 트라이 했을 때 와이파이가 바로 붙었어요. 와이파이가 붙으면 와이파이 클래스의 스테이터스가 커넥티드 되지 않았다예요. 그죠? 이 커넥티드니까 연결이 됐다의 반대니까 연결이 되지 않았으면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이 while이 여기가 true가 나오겠죠. true 나오면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를 빠져요. 계속해서 공유기에 노드 MCU가 붙을 때까지 붙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0.5초 간격으로 트라이 하고 0.5초 있다 또 트라이 하고 그러면서 계속 시리얼 프린터에는 점만 찍고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음 단계를 진행할 의미가 없겠죠. 연결이 붙을 때까지 네트워크가 붙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기서 무한 루프를 돌게 됩니다. 자, 만약에 붙었어요. 이제 공유기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서 수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붙은 거죠. 그럼 와이물 빠져나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다음 단계 넘어와서 시리얼 프린터에 와이파이 커넥티드 성공했네요. 붙었어요. 이제 붙었고 그러면 이제 서버 아까 여기 있었죠. 서버 객체 만들어 놓은 거 80포트에 서버 만드는 거 서버도 올립니다. 서버도 실행을 시켜요. 네, 서버 비긴 와이파이 붙었고 서버도 실행됐어요. 그럼 이제 서버가 돌아가는 거죠. 구동되는 거죠. 그래서 서버 프린트 스타티드 서버 돌아가네요. 현재 그리고 지금 와이파이 공유기에 붙어있는 노드 MCU에도 네트워크 외부 네트워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IP 주소 하나 할당됐겠죠. 그 할당된 use this URL to connect 어느 IP 주소로 할당됐는지를 갖다가 로컬 IP로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노드 MCU에 할당된 얘만의 네트워크 주소, 즉 IP 주소가 확인이 될 것입니다. 자,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세 개 그
공유기 같은 공유기 안에 들어와 있는 데서는 여기에 떠 있는 IP 주소만 갖고 접속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실제로 여기까지만 일단 살펴보고요. 여기서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실제로 붙은 이 노드 MCU가 공유기에 붙는지 안 붙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이걸 꺼내 놓고요. 지금 로그는 실험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의 그거고요. 여기서 컴파일하고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컴파일하고 업로드하는 동안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 해놓고 와이파이 서버 객체 만들어 놨고요. 아직 서버가 올라가진 않고 서버 객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에 와이파이 비긴에서 계정과 패스워드 가지고 와이파이 붙기를 시도해요. 시도하다가 붙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머물다가 붙었어요. 그럼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와이파이 성공했다고 로그 찍어주고 현재 서버도 올려줍니다. 서버도 구동 윙 하고 서버도 구동됐고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게. 그 다음에 현재 노드 MCU에 할당된 IP 주소가 몇 번인지 현재 노드 MCU에 붙어있는 할당된 IP 주소를 알아야지 외부에서 그 IP 주소를 치고 들어가겠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나 구글 도메인이라고 하죠. 그 도메인도 원래는 IP 주소죠. IP 주소를 중간에 DNS 서버라는 것이 IP 주소 사람이 외우기 힘든 주소이기 때문에 그거를 네이버나 구글처럼 상호명 쉽게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네이버나 구글도 IP 주소를 알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듯이 노드 MCU도 이 IP 주소를 알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커넥팅 합니다. 금방 붙었네요. 붙었고 노드 MCU 여기에 붙어 있는 URL은 192.168.0.14래요. 그러면 이 노드 MCU에 붙어 있는 URL이 192.168.0.14 IP 주소가 이거죠. 그러면 실제로 제가 자, 여기 좀 같이 놔둘까요? 네,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옆으로 놔둘까요? 자, 이걸 이렇게 해서 열고요. 자, 같은 AP망에 들어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와이파이를 켜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켰는데요. 와이파이는 똑같이 하은룸, 여기 보시면 하은룸에 제 방에 작업실에 있는 그 와이파이 붙었습니다. 얘가 붙은 공유기하고 노드 MC가 붙은 공유기하고 지금 하은룸 이 스마트폰이 붙은 공유기가 같은 공유기에 붙은 겁니다. 같은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설 IP라 할지라도 이제 붙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서 제가 HTTP 어떻게 해요? 아까 로고가 어떻게 나왔어요? HTTP 192.168.14죠? 그러면 HTTP 192.168.0.14였나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 보이네요. 192.168.0.14 그러고 나서 이동을 해보면 이 URL 주소 여기에 지금 브라우저에 친 IP 주소는 누구 거예요? 얘 거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LED 턴 오프라고 나오네요. 얘를 누가 준 거예요? 192.168.0.14라고 해서 노드 MC 들어가더니 노드 MC가 다시 해서 얘한테 리스판스 해준 거예요. 어떤 걸 리스판스 해줬어요? LED 턴 오프 꺼져 있습니다. 턴 온 하고 싶으면 버튼, 턴 오프 하고 싶으면 톤 오프를 누르세요. 버튼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톤 온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톤 온 누르면 또 데이터 가고 있죠.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요. 이게 와이파이가 아무래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약하겠죠. 그래서 잘 붙을 땐 잘 붙고요. 한 번 잘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붙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거나 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좀 기다려 보고요. 턴 온을 하면 다시 리퀘스트가 가는 거예요. LED를 켜라. 그러면 요 LED가 켜지겠고요. 그 다음에 끄라고 하면 다시 또 꺼지는 그런 통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소스를 좀 더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 연결까지 됐고 서버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프 와이파이 클라이언트 서버에 그 클라이언트가 들어왔어요.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없으면 낫이죠. 클라이언트가 없으면 리턴 끝나버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기서만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러다가 클라이언트가 뭔가 들어왔어요. 서버에 뭔가 데이터가 쌓였어요. 클라이언트가 들어왔다고. 그럼 클라이언트가 있죠. 그럼 여기 빠져나와서 유튜브 넘어갑니다. 새로운 그 방문객 클라이언트가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그 리퀘스트 클라이언트가 던진 거에 리퀘스트 개행할 때까지 리드 스트링 언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던진 스트링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 화면에서 볼 때 URL 뒤에다가 뭔가 뒤에다가 어떤 그 쿼리 지리문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다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그 쿼리 지리를 다 읽어서 그게 LED 온이면 키라는 거예요. 디지털 라이트 4번 핀을 켜라. 그리고 오프면 어떻게 해라 꺼라. 그죠? 자,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스마트폰에서 넘어온 데이터 가지고 LED를 킬 건지 끌 건지를 결정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프론트 다시 여기서 이제 요거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온 리퀘스트에 대한 IoT를 컨트롤하는 부분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뭐예요? 스마트폰으로 다시 리스판스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코드가 HTML 코드예요. 여러분들이 웹문서 만들 때 사용하는 HTML 코드입니다. 그래서 HTML 코드 헤드에도 나오고 바디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위드 100% 헤이트 300에서 라인 헤이트에서 여기다가 LED즈 턴 그죠? LED가 켜졌다. 밸류는 여기 있는 값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나오죠. 사용자가 LED ON을 줬으면 하이고요. 그 다음에 오프를 줬으면 로우입니다. 그래서 얘가 하이면 1이면 켜져 있다. 그 다음에 얘가 로우면 0이면 꺼져 있다. 해주고 그 밑으로 버튼 두 개, LED 버튼 여기 이 버튼 두 개 있죠? 이 버튼 두 개의 UI를 이렇게 HTML 코드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전부 다 클라이언트 프린트한 게 이게 다 클라이언트 사용자한테 그 리스판스 해주기 위한 코드 HTML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이 HTTP 프로토콜이에요. HTTP 프로토콜은 특성이 한 번 리퀘스트가 와서 한 번 리퀘스트가 와서 한 번 리스판스를 해주면 연결을 그냥 끊어버려요. 모든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한 번 리퀘스트가 왔다 가서 계속 그 연결을 유지하면은 부하가 엄청 걸리겠죠. 그래서 한 번 리퀘스트가 오면 한 번 끊는 일회성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을 아까 우리 왔던 리퀘스트에 대한 작업 다 해줬죠. 그리고 리스판스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면 서버는 어떻게 해요? 디스커넥티드 클라이언트를 끊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또 한 번 들어오면 또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또 리스판스하고 연결 끊고 또 연결 들어오면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하고 또 연결 끊고 그걸 무한 반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코드인데 이 코드를 가지고 이제 좀 붙었을까요? 잘 안 붙으면 잘 안 보는데요. 자, 제가 이거 좀 그 동영상 녹음을 퍼즈하고 좀 붙을 때까지 시도를 한 다음에 붙고 나면 다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붙었네요. 다시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 192.168점이 있고요. 새로운 클라이언트 접속하니까 접속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제가 오늘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오늘 누르니까 네, 1이 들어왔다는 거 여기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오프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프가 들어가면서 0이 들어가면서 LED가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 와이파이 이 중간에 이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이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공유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공유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얘한테 지시하고 또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리스판스하고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온 오프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것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온오프만 갖고도 이걸 좀 응용을 하면 여러분들 가정에는 다 공유기 한 대 정도 쓰시죠. 그 한 대를 가지고 그 한 대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물 인터넷을 다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 뭐 세탁기, 냉장고, 전등 이런 거, 뭐 가장 많이 게 전등이겠죠. 붙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집 어느 곳에서나 가전제품에 그 전원을 차단했다가 끊었다가 차단했다 연결했다 그것을 다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LED ON하고 LED OFF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드 MCU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기는 와이파이가 어떤 건지 살펴보고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그럼 이 소스를 다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사실 와이파이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외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할 때는 이런 게 다 모듈화 되어 있는 소스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더 편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알아볼 IoT 플랫폼이 그 중에 대표적인 예인데요. IoT 플랫폼을 이용하면 이 많은 소스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사라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정도부터 시작을 해보면 와이파이를 시작하죠. 그죠? 와이파이를 시작하고 서버를 시작하고 이런 소스는 내가 코딩하나 내가 작업하나 내 친구가 작업하나 누가 작업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즉 누가 해도 뻔한 작업은 아예 그냥 플랫폼화해서 어느 곳에 만들어 놓고 그냥 사용만 하는 게 더 편하겠죠. 매번 이거를 코딩한다는 건 좀 무의미하겠죠. 그렇게 서비스 제공하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